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접봉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접봉의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용접봉을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보통 용접하실 때 용접봉을 분출받거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공구상 같은 데 가가지고 용접봉을 사셔야 되겠죠. 그럼 용접봉에 뭐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용접봉인지 어디에 쓰는 용접봉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KS 우리나라 KS 규격으로 또 미국 규격으로 전 세계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접봉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는 걸 어떻게 읽을 거냐 이런 내용이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용접을 할 때 주로 용접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럼 영광이라는 건 또 뭐냐? 탄소 함유량이 탄소 함유량이 0.2% 이내로 들어있는 거를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냥 용접하는 대부분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철 이런 것들은 영광이에요. 탄소 함유량이 0.2% 이하이고요. 보통 한 0.12%에서 0.2% 있다고 보는데 확실한 건 0.2% 이하인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면 영광 아닌 거 또 뭐가 있느냐? 있죠. 고장력 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아볼 거. 주로 우리가 용접하는 대부분은 영광인데 이 영광의 KS 규격은 KST7004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광용이고요. KST7006은 고장력 강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KS 들어가셔가지고 한국표준협회 가셔가지고요. 이걸 보시면은 영광용 용접봉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일단 자료는 여기서 가져와서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용접봉을 사시려고 하는데 그 케이스에 E4316-AC-5.0-400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E4316이라는 건에서 E는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피복아크 용접봉을 의미합니다. E는 일렉트로드라고 해서 피복아크 용접봉을 의미합니다. 또 E4316이라고 만약에 써 있다면요. E4316에서 앞에 있는 43은 용착 금속의 최소 인장 강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어렵죠. 최소 인장 강도 그 뜻은 뭘까요? 그래서 이 용접이 처음에 어떤 거든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갈 때 이 용어만 알아도 상당히 많이 안 거거든요. 용착 금속이라는 거는 일단 두 개의 이렇게 판을 용접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판을 용접을 했어요. 이 A라는 판하고 B라는 판을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그래서 용접봉에서 이렇게 아크가 일어나잖아요. 용접에서 아크가 일어나서 여기 있는 심선이 녹아서 용적이 발생한다 그랬죠. 용적이 이렇게 붙어서 착하고 붙어서 녹아서 서로를 녹여 가지고 한 살이 되면서 요걸 뭐라 부른다 했죠? 요거를 우리가 용착 금속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용착 금속의 그러면 최대 인장 강도는 또 뭐냐? 자, 최대 인장 강도, 인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런 판이 하나 A라는 판이 있고요. 또 B라는 판이 하나 있습니다. B라는 판이 있는데요. 두 개를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P라는 힘으로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P라는 힘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겼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또 힘은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 당기는 힘을 뭐라 부르냐? 인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꾸로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압축이라고 하겠죠? 압축. 잡아 당기면 인장. 그렇죠? 양쪽에서 밀면은 압축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잡아 당기면 언젠가 얘가 짝 하고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파괴가 일어나겠죠? 이 파괴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강도를 최소 인장 강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인장 강도까지 또 이해를 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420N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기호는 또 무엇일까? 이걸 한번 볼게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사과나무 밑에서 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 했다 합니다. 근데 사과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과가 똑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은 거예요. 이때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지구가 어때요? 지구가 무엇인가를 잡아 당기는 거죠. 질량이 있는 서로 다른 두 물체 A와 B가 있다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큰 지구가 질량이 작은 사과를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과는 지구 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걸 깨달았고요. 이 사과가 머리에 딱 맞았을 때 아야 하고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힘이라고 하자, 포스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머리에 탁 맞았을 때 힘 F 이꼴 MA라는 생각을 뻗뜩 하게 된 거죠. 그럼 이 힘이라는 거 뭐냐? 힘이라는 것은 M이라는 건 매스 질량이에요.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으로 표시해 볼게요. 한 사과가 1kg 될까요? 1kg. 그 다음에 A는 중력 가속도예요. 9.8m/s 제곱. 중력 가속도의 1kg이 예를 들어서 1kg이 9.8m/s 제곱의 가속도로 내 머리에 부딪혔다. 그거를 우리가 뉴턴이라고 부르기로 뉴턴이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한 거죠. 1뉴턴 뭐예요? 1kg이 9.8m/s 제곱으로 나한테 와서 부딪히는 힘, 그거를 뉴턴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A라는 물체가 있고요. B라는 물체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용접을 했어요. 용접을 해서 여기서 A라는 힘으로 잡아 당기고 여기서 B라는 힘으로 잡아 당겨요. 그러면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뉴턴, 뭐 100뉴턴이든 200뉴턴이든 어떤 힘으로 양쪽이 잡아 당긴다고 가정했을 때 이 단면적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단면적. 이렇게 단면적. 단면적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단면적으로 이 힘을 나눈 요것을 우리가 인장 강도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이걸 응력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F는 힘이 포스, 뉴턴이죠? 그 다음에 A는 에어리어, 면적이에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죠. 그럼 가로가 그래서 밀리미터 단위고 세로도 밀리미터다. 그러면 밀리미터가 두 개 곱했으니까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네. 이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게 고등학교 과학 정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용착금속의 최소 인장 강도라는 거는 여기 1mm, 1mm, 가로가 1mm, 세로가 1mm의 요런 공간에 420뉴턴으로 잡아 당겨도 이 구조물이 파괴되지 않는 강도를 420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스퀘어를 제곱이라 하죠. 420뉴턴 퍼 밀리미터 스퀘어의 인장 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어렵죠? 네, 기능사는 이런 데서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산업기사, 기능장, 기사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최소 인장 강도 이 43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용착 금속의 최소 인장 강도고 그것은 420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에서 약 500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접봉을 사시면 거기에 이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316 이렇게 만약에 용접봉에 써 있다. 그러면 이 43은 최소 인장 강도를 알았고요. 1이라는 건 뭐냐? 1이라는 건 용접 자세다. 용접 자세 뭔 용접 자세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보통 0이나 1은 전자세를 의미합니다. 전자세. 그럼 전자세는 또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일단 F는 아래보기입니다. 아래보기 가능하고요. V는 버티컬 수직 자세 가능하고요. H는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수평 자세
또 5는 오버헤드라고 해서 위복이 자세, 이 네 가지 자세가 모두 가능한 것은 0이나 1이고요. 2나 다른 2나 3 뭐 이런 것들은 자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0과 1은 전자세다. 또 세 번째 있는 이 4316에서 세 번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4316에서 6 있잖아요. 6. 이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숫자는 2, 4, 3, 1, 6에서 이 네 번째 온 숫자는 피복제의 계통을 의미합니다. 피복제가 어떤 계통이에요? 피복제가 또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제 저번 시간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피복학교 용접봉은 이렇게 심선이 있으면 심선 주변을 이렇게 피복제라는 게 감싸고 있죠. 피복제 역할 저번 시간에 다 배웠죠. 이 피복제 말이에요. 이 피복제가 어떤 피복제 계통이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4316에서 6은 저수소개를 의미합니다. 그럼 저수소개는 또 뭐예요? 앞으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AC라는 건 교류를 의미하고요. 교류학교 용접봉, 용접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5.0은 자, 여기서 5.0은 봉의 지름입니다. 자, 그 다음 400은 길이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용접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심선이 있고 이렇게 피복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길이 말이에요. 길이가 400mm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볼 거는 24301. 여러분 용접봉을 사시면 꽤 케이스가 있어요. 용접봉에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에 24301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용접봉에 보시면은 이렇게 용접봉 있잖아요. 용접봉 있고 심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24301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부학교 용접봉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뜻은 설명을 했죠. 이런 일렉트루드 피부학교 용접봉이라는 뜻이고요. 43은 최소 인장 강도, 0은 세 번째 자리는 자세, 1은 마지막 자리, 네 번째 자리는 피복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한다 했죠. 자, 그래서 430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301이라는 건 뭐냐?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이에요. 일미나이트라고도 하고요. 알루미나이트라고도 되어 있는 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이고요. 일미나이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산화티탄, TiO2 산화티탄이죠. 산화티탄과 FeO 산화철을 합쳐진 형태가 일미나이트예요. 일미나이트가 30% 이상 함유된 용접봉이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입니다. 일미나이트의 용접봉은 작업성이 좋아요. 어지간하면 용접이 잘 됩니다. 또 슬랙 분리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또 이렇게 슬랙 해머라고 그러죠. 슬랙 해머 이렇게 생긴 거 깡깡망치라고도 하죠. 용접 부위를 슬랙 해머로 똑똑똑 때리면 여기 슬랙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와이어버시로 이렇게 싹싹싹싹 밀면은 슬랙 제거가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기계적 성질도 양호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여요. 저는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는 4301은 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 피복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잘 분리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용하기도 약간 귀찮기도 하고 저희 현장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4301에서 알아볼고요. 4303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03은 마지막 3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까지는 동일하죠. 3 마지막 요 끝처리에 있는 것이 피복제 계통을 의미한다 그랬죠. 4303은
라임 티타니약의 용접봉입니다. 라임 티타니약의 용접봉에서 라임 티타니약 용접봉은 또 뭐냐? 산화티탄 TiO2가 30% 이상 함유되어 있는 거고요. 전자세어 작업성이 아주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용입이 작은 편이어서 박판 용접에 적합한 용접 계통 용접봉이 4303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개 배웠네요. 4301 일미나이트의 용접봉, 4303 라임 티타닉의 용접봉. 지금 이거 하시면서 방금 속으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겠죠? 네, 있을 겁니다. 네, 당연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할 건데 뭘로 용접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현장에서 그거 주세요. 아니면 이거 이걸로 하면 돼요?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네, 시방사나 도면을 보시고 거기에 어떤 용접봉으로 용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 같이 알아볼 용접봉은 4311입니다. 4311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이라고 하는데요. 유기물 셀룰로스죠. 유기물 셀룰로스가 약 30% 이상 함유한 가스 발생식 용접봉이다. 이 가스 발생식 용접봉이 고셀룰로스인데 그게 4311이에요. 시험이 잘 나오겠죠? 네. 유기물을 발생하는 환원성 가스 CO 환원성 또는 H2 수소에 의해 용착 금속을 대기 중 산소와 질소로부터 보호해서 산화와 질화를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산가스가 나와서 일산화탄소죠? 그죠? 일산화탄소 가스. 일산화탄소 가스가 나와서 용착 금속을 대기 중의 산소와 질소로 보호하는 가스 발생.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용접봉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용접을 해서 지금 얘하고 얘를 용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여기 용융풀이 생기죠. 그때 여기 피복제에 있는 셀룰로스들이 이 아크열에 의해서 탄산가스나 아니 일산화탄소죠. CO 가스나 H2 수소가스로 가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들이 가스가 나와서 여기 용착금속을 보호해서 여기 산소나 질소가 들어와서 산화나 질화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스 발생식 용접봉입니다. 우리가 그 용착금속 보호 방식 세 가지 배웠죠? 네. 가스 발생식, 그 다음에 슬랙 생성식, 둘 다 하는 거, 반가스 발생식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스 발생식의 대표적인 용접봉은 고셀룰로스계 용접봉 4311이 되겠습니다. 피복제에 다량의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흡수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이는 기공을 유발하기 때문에 작업 중에 용접봉을 70에서 100도로 약 30분에 1시간 건조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4311 지금 보고 있어요. 4311 고셀룰로스계 용접봉. 높은 전류 사용은 유기물이 열의 영향으로 용착금속에 좋지가 않습니다. 일반 연광보다 전류를 낮게 해서 작업하시고요. 비드 표면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거칠어요. 뭔가 이 유기물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용접 입장에서 보면은 불순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뭔가 불순물이 있어서 비드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습해도 많이 발생합니다. 피복이 얇아서 용접 중 슬래그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그러겠죠? 유기물은 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스 발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슬랙이 많이 생성되진 않아요. 그래서 파이프나 박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4311은 파이프나 박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자,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이 4301 이 4303, 2, 4311 세 가지 배워봤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용접봉에 대해서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